자, 저희가 이제 안경테로 사용되고 있는 귀금속 소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귀금속 100% 사용되는 경우는 일단 없고, 금합금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금피복의 형태 혹은 금도금의 형태 이런 식으로 음, 이제 합금을 시켜서 합금 자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합금된 것을 피복시키듯이 이용하든지 아니면 코팅하듯이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서 안경테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장 금피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어, 앞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금합금의 형태는 뭐 금에다가 뭐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원하는 색상, 원하는 물성을 갖게끔 해서 그 자체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가지겠죠. 자체가 그뭐 금합금의 형태니까요. 근데 금장이나 금도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요것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안에 회색 부분, 이제 소지금속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거는 다른 금속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요거는 그 비금속 재료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요 소지금속, 베이스 메탈, 바탕금속이라고 하는 이제 요거 보통 뭐 양백이나 모넬이나 블랑카지나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선 피복 싸듯이 이렇게 싸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금장 금 피복입니다. 골드필드 해가지고 GF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자, 요것과 비교해서 이제 후에 살펴볼 금 도금 같은 경우에는 골드 플레이티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GP로 표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장 표면층에 있는 표면이 굉장히 얇죠. 그래서 소지 금속 있으면 진짜 코팅하듯이 쓱 담궈가지고 표면에만 이제 도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드러나는 바깥 표면색은 이제 뭐 금색이든 뭐 아니면 뭐 그린 골드든 핑크 골드든 이제 색상은 이제 거의 유사하겠죠.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금도금 했었을 때의 색상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도금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색상도 뭐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그닥 떨어지지도 않고 또 이제 밀착성 부분 예전에는 요 두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금장이 훨씬 더 고품위의 어떤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 표면 밀착성, 내구성 이런 것 때문에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게 더 좋다 또 얘기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도금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좋다라고 이제 이게 더 이제 저급하다, 이게 더 고급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조금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지금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밀착성 부분에 있어서 금도금이 더 좋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실제 요 금장이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단 요게 생산이 됐었었고 하는 방식이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해서 이제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보실 거고, 먼저 금장 금 피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장 금피복은 골드필드에서 GF로 약어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 금장 금피복이든 금도금이든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 가장 큰 이제 이점은 이 요런 이제 합금으로 된 안경테보다는 훨씬 더 금이 절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설계상 지금 합금이 되어져 있어도 이제 어떤 기계적인 물성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금 합금이 또 안경테로서 만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 기계적 가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소지 금속을 또 이제 중간에 넣고 이용하면은 훨씬 더 이제 가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상 요구되는 기계적 성능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로 금 합금의 형태가 이용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금장을 할 때는 소지금속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양백이랑 모넬이라고 했죠. 좀 더 좋은 소재로는 브랑카지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재질이고요. 뭐 티타늄도 이용을 할 수 있죠. 너무 좋죠. 그치만은 티타늄 같은 경우는 굳이 소지금속으로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티타늄 자체만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지금속으로 지금 회색으로 보여지는 베이스 메탈 뼈대로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금합금을 피복 융착시킵니다. 근데 이 위에다가 붙일 때 잘 밀착이 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오랫동안 이렇게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게 은납을 이용해요. 은이 굉장히 넓게 펼쳐지면서 밀착성을 좋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소지금속에다가 이 합금된 형태의 이 피복을 딱 이렇게 붙일 때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은납입니다. 그래서 은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를 딱 붙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요런 이제 금장 같은 경우에는 안경테에 이용이 될 때 보통 한 14K, 12K 정도가 보통 이용이 됩니다. 합금보다는 금 함량이 좀 낮은 편이죠. 그죠? 요렇게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게 되면 이 금장도 실제 이 안경테에 사용되어진 합금의 중량비에 따라서 GF로 표기가 되기도 하고 혹은 RG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이제 구분을 해서 표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안경테에 사용되어진 금속부에 있어서 이 금속부 내부의 합금 중량비가 전체 금속에 있어서 20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GF로 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함량이 20분의 1 미만이다. 좀 금 함량이 좀 적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롤드 골드 플레이트 해서 RG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GF와 RG는 실제 이 금속부에서 금 함량이 얼마나 되는가, 20분의 1 이상인가 아니면 20분의 1 미만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표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GF를 위에는 골드필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또 골드필드만 발음은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건 둘 다 이제 동일하게 이런 금장 금피복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약어는 같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금장 금피복도 크게는 GF, RG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장, 금피복 공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자면, 자, 이 금장을 하는 목적은 안경테 제작을 할 때 뭐 금합금보다 훨씬 더 금을 적게 쓸 수 있겠죠. 금 절약,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설계적 부분에 기계적 성능, 소지금속이 오히려 어떤 금합금의 형태보다는 보다 더 어떤 안경테로서 그 만족스러운 그런 물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 성능을 더 만족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금장을 하게 되고요. 자,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기본 뼈대가 되는 소지 금속이 있고 그 위에다가 금장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크게는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번은 당연히 이제 소지 금속, 바탕 금속, 베이스 메탈 부분이 될 테고 그리고 맨 겉에 있는 이 3번이 이제 금장층이 되겠죠. 금장층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엮어주는 같이 다 이렇게 결착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확산층이 있습니다. 2번 확산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소지 금속 있고 금장층 원하는 색깔 뭐 대로 이렇게 금합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금장층이 있고 요 두 개를 딱 이렇게 연결해주는 확산층이 있는데 이 확산층 같은 경우엔 두 개를 잘 밀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밀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재료가 뭐냐면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었던 니켈 같은 경우에는 밀착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식성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니켈이랑 그리고 은 역시 굉장히 잘 이렇게
퍼지고 이제 전성이 좋고 잘 붙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금속 재료로서 어떤 이렇게 결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재료로는 밀착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준 재료로는 대표적으로 니켈이 있고, 그리고 귀금속 재료로는 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장층하고 지금 소지금속, 비금속하고 서로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니켈이랑 은 합금 형태로 이 확산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만들 때 이제 순서는 먼저 지금 이제 이 밖에 있는 금장층하고 확산층을 먼저 붙여줘요. 붙여주고 그 다음에 소지 금속 위에다가 이렇게 싸는 거죠. 싸고 그 사이에 또 은을 넣은 상태에서 싸가지고 열을 주게 되면 그 안에서 녹으면서 서로 이렇게 붙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요 끝부분, 그죠? 싸고 나서 위에 있는 아래 위 부분 같은 경우에 드러나다 보니 소지금속 부분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식의 우려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장 공정 같은 굉장히 좀 번거로운 그런 공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금속태를 만들 때는 부분들을 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 용접을 시켜서 하나의 안경테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림 부분을 갖다가 금장 처리를 하고, 뭐 여기 브릿지 부분을 또 금장 처리를 하고, 템플 부분을 금장 처리를 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 금장층이 다 동일한 두께를 가지느냐, 동일한 색상을 가지느냐, 요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다지 이제 요 금장층을 갖다 많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커팅 가공 시 또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이제 뭐 잘라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또 피복 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정을 거쳐서 금장 형태의 어떤 귀금속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안경테에 표기된 그 표식을 보고 한번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갖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테에 이렇게 적혀질 수 있어요. 25분의 1, 그리고 12K, 그리고 RG,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요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먼저 2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에 있어가지고 금속부 전체 무게에 있어서 사용된 금합금의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가 다 금속부일 수도 있지만, 컴비네이션 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랑 또 금속이랑 같이 이렇게 또 콤비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안경테 전체가 아니고 안경테에 있어서 사용되어진 금속부에 있어서 금 함량의 비다, 금 합금의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K는 이때 사용되어진 금합금의 순도예요. 뭐 좀 더 금 함량이 많아 순도가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좀 적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금장이긴 하나 RG로 표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에 보시면은 이때 이제 피복된 금합금의 무게가 25분의 1인 거죠. 만약에 20분의 1 이상으로 함량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GF로 표기가 됐겠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사용되어진 그만큼의 무게가 전체에서 25분의 1이니까 20분의 1 미만이다 보니 RG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로서 나올 때 이렇게 표기가 되어진 이 안경테에 실제로 사용된 금 함량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경테에서 사용되어진 금속부에 있어서의 전체 무게가 10g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때에 사용되어진 금 함량은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푸실 때는 일단
전체 안경테에서 금속부의 무게가 10g이고 여기 중에서 실제 이제 피복된 금합금의 무게는 25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금의 순도가 지금 12K잖아요. 100%가 24K인데 12K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 사용되어진 금 함량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4가 되고 그리고 0.4가 되고요. 그죠? 0.4가 되고 요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해보면 0.2g 이렇게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경테에 적혀진 이런 표기를 보고 표기에 대한 어떤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제 사용되어진 금 함량을 이렇게 구해보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구해보실 수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금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측된 안경테의 크기 표시는 주로 이렇게 다리부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속부에 있어서 금합금 중량이 이제 20분의 1이니까 GF로 표기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있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 보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 왼쪽 안경테 요걸 보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세요. 왼쪽 안경테 전체 무게는 30g이에요. 전체 무게는 30g인데 실제 여기에 사용된 금속부 중량, 우리한테 중요한 건 금속부 중량이니까요. 금속부 중량이 10g이다. 이때 이태에 사용되어진 금 함량은 하면 이때 사용해야 되는 건 요 10g이죠, 그죠? 10g. 10g이고 여기에서 금합금 중량비가 2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순도가 24에서 여기 14K니까 14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방식은 금도금 방식인데요. 금도금은 골드 플레이트에서 GP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금도금을 할 때, 그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도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전기도금에서 EP로도 일렉트로 플레이트라고 해서 EP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GP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EP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 도금할 때 전기 도금할 때 이제 그 전기 금속 용융액에다가 담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식 방법으로 이제 도금을 한다 해서 습식 도금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금 피복된 안경테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은 워낙 도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훨씬 더 금 피복보다도 그 표면 안정성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금 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에도 이제 금장이랑 금도금의 어떤 장단점 비교 이렇게 해보겠지만 금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어, 안경테를 다 이제 부분 만들고 다 결착을 시킨 후에 이 완성된 안경테를 갖다 이렇게 담궈가지고 도금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했었을 때는 어, 전체 표면이 다 고르겠죠. 매끄럽고 고른 표면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이 금도금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도금 방식은 EP로도 표기를 하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금도금을 할 때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서 이렇게 도금을 하게 되는데 이 간단하게 이 진행 순서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지 금속이 있고 여기에다 이제 코팅막 같이 이렇게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혀줄 때 이 소지 금속 위에 이제 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막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이제 어떤 이제 이물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 소지 금속을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면에 어떤 것들이 없게끔 이런 것들 없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도금이 잘 밀착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한번 탈지방, 지방 같은 거 있으면 또 이제 밀착이 잘 안 될 테니까 탈지방 처리를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표면에 도금막이 잘 입혀질 수 있게끔 이제 한 번 더 활성화 처리, 산 처리 해가지고 가장 표면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금을 하게 되는데, 도금을 할 때 도금 공정 자체가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30에서 70 공정에 걸쳐가지고 이 도금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원하는 도금막을 오래도록 잘 이렇게 밀착시키기 위해서, 내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 과정을 계속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밀착성을 기본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니켈을 이용을 해서 도금을 한번 해줍니다. 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도금은 아니고 밀착성 향상을 위해서 예비 도금 식으로 이제 이 니켈을 이용해서 도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니켈 도금을 하고 재차 활성화 공정을 거친 다음에 원하는 도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도금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건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5단계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세척하고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계속 막을 여러 번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도금막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기 도금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전기 도금을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금이 되는 피도금체가 되겠죠. 이제 저희한테는 안경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음극에다가 지금 안경테, 지금 다리부가 있죠. 안경테를 걸어주고, 그리고 실제 내가 입히고 싶은 도금막이 있잖아요.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사용하게 되는 도금 그 재료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 양극에다가 걸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데, 여기 보면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백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합금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원하는 피막이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재료를 플러스 극에다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온화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이 태에다가 이렇게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전기 도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에는 이제 도금 재료, 원하는 도금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음극에는 이제 안경테겠죠.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안경테가 여기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흘려 보내주면서 이제 이온이 여기 가서 붙어서 피막을 형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전기 도금 방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제 도금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잘 통하고 분해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전기 저항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튼튼한 도금막을 형성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 저항성이 가장 낮은 금속이라고 하면 은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금이거든요. 그래서 도금 재료로 이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수조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도금액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식 도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도금 처리를 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 도금 재료들이 녹아 있는 이 중금속이 녹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갖다가 나중에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폐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공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전기 분해를 이용한 도금 방식, 습식 도금 방식은 그런 것들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도금을 해줄 때 만들어내지는 도금 두께나 어떤 성질은 지금 여기 있는 금속염 수용액의 농도, 그러니까 이 도금 재료가 녹아있는 이 수용액의 농도라든지 도금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지금 도금 재료로 사용된 금속 성분이나, 그리고 이거 할 때 균일한 피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교반 흔들어 주거든요. 이 흔들어 주는 정도가 뭐 빨리 흔드는지 좀 천천히 흔든지 요런 것들, 그리고
일정 온도를 흘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잘 분해가 돼서 가겠죠. 그래서 도금액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흘려주는 전류의 밀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도금의 두께나 성질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자, 금도금을 할 때 이제 뭐 공정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 하게 되는 저희 뭐 이제 그 기초 도금, 마무리 도금 원하는 이 금도금 같은 경우도 크게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지 금속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소지 금속 위에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금 도금층이 잘 붙을 수 있게끔 예비 도금으로 1차 예비 도금으로 뭘 쓴다고 했죠? 니켈 도금을 해서 밀착력을 향상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 위에다가 원하는 도금층을 이렇게 입혀주게 되는데 이 도금도 크게는 이제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도금막을 입혀주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니켈 도금 바로 위쪽에 이제 붙게 되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도금층은요. 이때 사용하게 되는 이제 금도금은 순금 24K를 이용을 해요. 이 24K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얇게 0.1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그 두께로 이렇게 한번 싸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밀착력 향상이라든지 순금을 쓰면서 이제 부식 방지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한번 순금으로 한번 싹 싸주고 그 위에 조금 두껍게 중간층이 가장 두꺼워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제 경도 향상을 위해서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2.5에서 5 마이크로메타 중 비교적 여기 세 개의 층 중에서는 가장 두껍죠, 그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조금 순도는 낮은 18에서 20K 정도의 순도를 가질 수 있게끔 중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경도 향상을 위해서 경도 어느 정도 이제 긁힘에 대해서 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되고요. 마지막에 진짜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하는 색을 띠는 합금의 형태로 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아주 가볍게 얇게 이렇게 한 층으로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게끔 도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층이지만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공정으로 여러 차례 해서 이제 도금막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